수행 평가가 막 쏟아져요. 자, 그런데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오늘은 5월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5월이 역전이자 그다음 뒤집을 수 있는 그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쭉 아이들의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생기부를 분석을 할 때요. 1년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달이 5월입니다. 정말 변수가 많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쭉 선행학습을 합니다.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적응하는 고1들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서 적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까지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4월 말과 5월 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 기분이 업이 됩니다. 왜?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첫 새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씁쓸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중간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휴식도 없이 기말고사 준비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쉬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식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휴식이 너무 긴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축구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이렇게 주말에 아예 그 운동으로 채워버리는 거라 남학생들도 있고, 그다음 반면에 PC방에서 정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기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는 그런 남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어디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노래방도 뭐 거기 코인 노래방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면 괜찮은데 이 시간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자칫 5월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5월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5월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5월이 역전이면서도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에는요, 학교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린이날 있죠. 자, 스승의 날 있죠. 어버이날 등 있죠. 자, 이런 학교 등의 그런 행사들이 많다. 축제가 굉장히 많은 달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했을까? 아닙니다. 학교 체육대회가 있는 날도 있고요. 교내 부스 행사가 있는 날이 있고, 심지어 수학여행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느라 바빠요. 축제 준비하고, 뭐 하고, 뭐, 남학생 운동하고, 뭐 하고, 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 말쯤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학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 준비하느라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많이, 그 진도가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5월에 학교 선생님들의 시험 진도를 빼기 위해서 정신없이 수업을 막 빼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있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왜 위기적 기회냐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무엇이 쏟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수행평가가 막 쏟아져요. 자, 그런데 아마 정말 우리 이제 맘띵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와 그다음 진로심화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어머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수행 평가가 시간에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왜요? 자료도 찾아야 돼. 근데 자료 찾기 전에 뭘 해야 돼?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 근데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대체 내 진로와 관련돼서 이 과목과 관련돼서 무슨 주제를 잡아야 될지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좀 주제만 잡으면 어렵지가 않아. 왜? 주제만 잡으면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자료를 여러분의 진로와 연결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주제 정하고 자료 찾고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발표 준비까지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학생들 우는 여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막 울면서 밤새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우는 여학생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수행평가 쏟아지는데 이처럼 막 뭐 학교 또 행사까지 있잖아요. 학교 행사 준비하자 뭐 그다가 뭐 수행평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말고사 시즌은 바로 코앞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당장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철인데 기말고사 준비는커녕 수행평가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 기말고사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자주 이제 생활 기록부를 이제 분석하다 보다 보면 1학기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나마 1학기 중간고사만큼 기말고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뭐 등급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1등급 정도 떨어졌어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등급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원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종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열심히 왜 하시죠? 교내 행사 왜 열심히 참여하시죠? 학종으로서 생활기록부로서 여러분들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학종은 등급이 물론 등급이 중요하지만 학종은 원점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이 대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대안대로 그대로 5월 달을 버티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기말고사 홈런 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월에 여러분들의 맡은 역할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끝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스라든지 아니면 스승이나 어떤 학교 교내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역할을 맡아요. 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적에 미루지 말고 끝내야 되는데 이 점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에 영향을 준 만큼 참여한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런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이것부터 물어봐요. 혹시 내신의 영향을 받니부터 물어봅니다. 그럼 내신의 영향을 안 받, 내신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전 두 번째 이거 물어요. 너의 진로와 분명한 연계가 있니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가 정리를 기울이거든요. 막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 할까 너무 많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 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피해는 절대 안 돼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일전에 국초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딱 보면 그래.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제 일전 초반을 계속 꾸준히 유지했던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제가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데도 평가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5월 달에 1학기 중간 어떻게 보냈냐라고 딱 보면 그 아이들은 자신의 역할만 충실하고 무조건 공부에 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축제라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나서 막상 기말고사 준비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합니다. 더구나가 날씨가 변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더욱 마음을 잡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이 봤고 이런 학생들이 기말 때 집중 못한 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수행평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평가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거든요. 일단 중간고사 준비, 그게 입시라는 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3월 2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2일 땡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입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 관한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를 좀 이렇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진로에 맞는 과세특 자료들과 주제들을 틈틈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2학기 때는 미리미리 틈틈이 준비. 여러분들 휴대폰 SNS 많이 하시죠? SNS 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요즘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BBC 뉴스라든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좋은 소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 포털 뉴스를 보면서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그런 과학에 관련된 그런 뭐 시사지를 보면 그다음 여러분들 정말 많아. 여러분들의 활용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SNS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30분이라도 그런 점들 보시면 정말 링크 바로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럽니다. 어떤 학생들은 더구나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 고수인데 과세특 주제와 자료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제 중 자료만 준비하지 않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 수행 평가하고 나서 추후 관련 독서와 연계심화 보고서 자료까지 준비 끝난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 그런 학생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물론 당연히 이제 도움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열정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세특의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종 가능성과 대학교 평가제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게 뭐죠? 또 과세특이에요. 그럼 과세특에 뭐가 있습니까? 수행평가, 그다음 연계심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수행평가 왜 준비하죠? 학종으로 소신 이상 가르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몇몇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서류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준비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 평가 이후 추후 심화 활동을 여러분들 연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행 평가는 누구나 다 합니다. 9등급 학생들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 평가는 교내 활동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교내 활동 어떻게 해야 돼요? 진로랑 연계해서 더 깊이 본인 스스로 심화해야지만 그래도 그 과세특에서 여러분들 역량이 확 두드러지고 성장하는 과정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안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는 시즌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틈틈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이제 전공과 관련된 밀접한 과목은 중간고사보다 등급도 중요하다. 원점수가 떨어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시즌 되면 아실 겁니다. 5월 달에 뭐 행사하느라 뭐 굉장히 바빠서 또 수행평가하느라 굉장히 바빠서 기말고사 시즌인데 3주밖에 안 남았네? 근데 와 시험 범위를 보니까 이거 다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때 무조건 공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과 밀접한 관련된 과목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과목부터 이제 주요 과목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공과 관련된 밀접한 과목은 일단 원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원점수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왜? 중간고사 때와 등급은 같은데 원점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등급이 같아도 원점수가 올라가야 유리하고 학종에서 유리하게 평가받는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5월은 위기와 기회에 다릅니다.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시험 유형을 적응을 못해서 중간고사 내신에 자기 계획대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뒤집으실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학생들을 봅니다. 이제 상하기록부를 이제 매년 분석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때는 그냥 뭐 평범했는데 기말고사 때 갑자기 원점수 10점, 어떤 학생이 15점 이상 올리면서 원점수도 올리고 등급까지 뒤집었던 학생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잘 물어봐요. 이 너만의 공부 방법 있었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러죠. 딱 고등학교 올라가고 새 학년 올라가서 이 아이가 적응 못했다. 근데 이제 적응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면서 올렸다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뒤집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가요. 다음 시험에서 그 유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뒤집었던 학생들이 이 학기 때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을 기회를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중간고사가 3등급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 2등급, 1등급 지금 원점수까지 확 끌어올렸다. 이건 당연히 평가자가 물어보죠. 왜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죠. 이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적응하는 기간은 좀 필요했구나라는 점도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간고사 때 1등급 정점을 찍은 아이들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불안해요.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불안한 심리,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행사 너무 많다 보니까 평소 본인이 중간고사 준비했던 만큼 그만큼 시간을 많은 공부에 투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 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은 여러분들 최대한 공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수행평가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수행평가는 반드시 독서나 탐구 활동 연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